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자, 올라서 좋은데 모든 지표가 나쁘다고 나오니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네요. 라고 우리 댓글로 산님이 올려주셨는데 어떤 지표가 못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노동자 뭐 지표 ADP 민간 고용 지표 못 나왔는데 실제 내용은 좋았습니다. 서비스 분야 일이 늘었기 네. 때문에 그 겉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겉핥기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저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외모가 어디가 어때서요? 제가 이제 보면 뭐 미국 주식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아니, 지금 그 어떻습니까?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스스로 하신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오래전에 제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네. 세미나 나가면 세미나 때 항상 그런 말씀 하세요. 난 진짜 이런 분인지 몰랐다. 이런 인상에 이런 이미지에 이렇게 댄디하시고 뉴에이지 그렇습니다.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와인 좋아하시고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해서 예. 제가 쟤를 저렸다 일단 약간의 좀 사시성이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해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해됐다고 하면은 네. 괜히 좀 그런 것 네. 같고 어쨌든 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의 댓글의 하나로 시장의 심리가 여전히 좀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라서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월에 우리는 이번 주 마지막 국내 시장은 마지막 거래일이고 오늘 네, 밤 그렇습니다. 뉴욕 예. 증시는 개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오늘까지 하는군요.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금방 네, 해버리고 오늘까지 싶죠, 하는군요. 그냥 네,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방금 전 마감한 시장 분위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는 시장 현재 상황 그리고 각 기업들 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서 그 내막에 그 내면에는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주의 저점 매수가 몰리면서 나스닥이 급등했다고 좀 적었고요. 아마존이 6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S&P 500 1.84% 상승이고요. 다우가 1.33%, 나스닥이 무려 2.69%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론이 가장 싫어했던 끝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 예. 음봉이 마지막에 음봉, 3대 예. 지수가 딱 있어가지고 저 봐요. 처음에 시작이 그랬죠. 안 그랬습니다. 좋았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도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강했습니다. 강했습니다. 라고 보시고요. 오늘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칙칙폭폭. 지금 I think I can이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치면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뜻입니다. 자신감을 I think 표출하는. I can. 이런 건데 이런 그 동화가 있어요 미국에. 아 그래요? 동화서 이게 이제 기차 가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 생겨서 약간 어려운데 그 많은 역경을 딛고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지금 연주에는 기차가 출발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약간 철길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길도 끊어져 있고 네. 지금 밑에 바위가 암벽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예,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 즉 사이클에 뭔가 의문점이 있다라고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아시겠지만 그 지난주였나요? 제임스 파월 총재가 올해 많이 올리고 내년 약간 쉬어가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는데 네. 오늘은 그 의구심을 누가 지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 지은 보시면 게 좋은 건지. 아니 좋은 거죠.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좀 네. 시장에 예. 사실 내용만 들어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한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시장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제가 팁을 드리면 뭔가 확실한 부분을 더 견고히 하면 시장이 올라갑니다. 시장이 우물쭈물 하지 싫어하는 않고 건 불확실성이니까. 앞만 보고 쭉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한번 네. 라이프 브레이너 부의장이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클은 벗어나기 힘들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로 가치를 0.5는 올리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9월 달에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은요 무조건 가는데 가장 떨어질 이유는 물가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는 약간의 그 의지를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정책은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데이터 보고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숫자.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숫자 지금 약간의 떨어지겠냐는 거죠. 살짝 꺾였잖아요. 살짝. 꺾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물가 잡아야 되겠다. 물가 잡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는요 약간 주춤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분 얘기 듣고 와 진짜 엄청나게 경고가 얘기했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많은 의문점이 풀렸는데 네. 같이 저한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아니 뭐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좀 이렇게 발언을 네. 이제 강하게 하는 분들이 좀 사실 가끔 원망스럽긴 한데 이렇게 해서 시장이 떨어졌으면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텐데 다행히도 시장이 올라서 이번에는 좀 봐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리 인상 이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오린다 그래도 네. 장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갈 길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AD 민간 고용 고용지표를 지표, 보시는 네. 건데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10만 건 초반 모습 보였는데 네. 실제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서비스 분야 일자가 늘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의심 있는 그 분야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 잘 넘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쁜 겁니까? 보시면? 근데 예상치보다는 좀 덜 예상치보다 나와서 덜 나왔다? 이제 그 부분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또 한 가지 약간의 적은 의견이 뭐였냐면 이거 보니까 금리 많이 못 올리겠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다는 거죠. 보시면 그럼에도 될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금리는 그렇죠. 계속 올릴 계속 올릴 거라는 거지만 거.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적당히 될 것 같고요. 네, 보시고 연준에서 나오신 것 같은 그런 아닙니다. 느낌이 그 좀 다음에 드네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여동을 같이 맨날 얘기했던 거 실업스타 청구권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못 나왔는데 그 정도 못 나와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미리 보여드리고 다음 페이지가 바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 전망 하향인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달러 강세가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매출이 보시면 약 5억 달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EPS 역시 5센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큰 겁니까? 매출 5억 달러 감소가 큰 겁니까? 전체 약 1% 대비 포인트. 전체 대비해서는 뭐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떨어진 거는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은 건데 얼마 안 떨어진 거고요. 그 사이 주가 빠진 걸 비하면 다 반영돼 있다고 보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네. 달러 강세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이 기업만 문제가 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업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구글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구글도 문제죠. 구글 얘기도 예. 했었고, 그러니까 그 돈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그렇죠. 나타나면 그쪽에서 걷어들이는 그렇죠. 수익이 그렇죠. 줄어든다. 그런 이런 겁니다. 구조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런 기업이 이거 발표하면 다른 여타 기업도 좀 힘들죠. 피해 갈 것 같은데 의문의 일피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다음 기업이죠? 페이지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 매출은요 애플이 높습니다. 애플은 63%로. 예, 애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애플은 가만히 있냐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많은 기업들이 절반이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감소폭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 애플의 휴대전화의 가격의 저는 구조가 참 궁금한 게 미국에서 뭐 만약에 $200 그러면 우리 환율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르죠. 네, 완전 구조가 달라서 음. 뭐 거기에는 관세도 들어갔을 테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 매출 높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상관없다. 예, 애플은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MS가 절반이 해외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발표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분기에는요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밤 사이에는 달러가 조금 좀 쉬어갔죠? 진정이 됐거든요. 쉬어갔죠. 쉬어갔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1,300원 보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현재 수준이 머물고 있는 것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더 확 빠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는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희망사항이니까 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역시 빅테크였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지금 빅테크 빠지면 못 갑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약 7%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메타가 5.42%, 테슬라 4.68%, 알파벳 아마존이 약 3%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뭐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갔습니다.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네. 저는 조심스럽게 포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포모. 지금 놓친 거에 대한 네. 약간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좀 있으면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100대 매수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뭔가 매수가 몰린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는 늘 얘기하지만 너무 싸져 있지 않습니까 주가? 그렇죠. 그래서 언제 사도 무방하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들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그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지금 분위기가 $200가 안 됐네요. 네. 아직도 $200가 안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알게 모르게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 평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약간 반응이 안 됐는데 최근에 반응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맵을 보죠. 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성장주 많이 올라갔고요. 가치주 덜 올랐습니다. 오르긴 함께 올랐지만 같이 한 올랐지만 3배 차이 나네요. 예, 3배 차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6.02%대 2.14로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끝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부터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쭉 나와 있는 기업도 보이지 않습니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보니까 오늘 반도체 쪽, IT 쪽의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 우리나라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밸류 시대 아니었습니까? 가치 시대였는데 이 가치주가 의외로 퍼가 높아지는 바람에 약간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니까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좋아하시나요? 석유 엄청나게 매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오늘 관련이 좀 빠지는 모습 보여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네. 옆에 있는 끝에 오페. 있는 왼발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빠지는 그런 모습. 아니 주가 아, 말씀드리는 주가,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오펙 플러스가 7월부터 좀 증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폭 올라갔지만 주가가 빠졌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 쪽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약 20만 6천 배럴에 더 증산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117달러네요. 오늘 올랐습니다. 우리가 네. 그 지난번에 130달러 한번 보고 나서 네. 중국과는 이거 120달러 또 근처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였나요? 네. 어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15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갖고요. 조금 뭐 그거 상승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요 증상 소식까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룰루레몬의 실적을 좀 보죠. 1분기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우리 여돈에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PS 1.43 대비해 1.48 잘 나왔습니다. 매출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실적은 잘 나와서 일단 전망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는 얼마입니까? 주가가 이제 300달러 회복을 했고요. 예. 4.3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53% 오르면서 네. 307달러 선 기록이 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업체가 전망을 올린 경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전망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룰루레몬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룰루. 룰루는 저기 신나서. 비대 비대. 쪽에 생각하는 거. 아니, 예. 룰루랄라 할 때 그 근데 룰루랄라. 그런데 예. 지금은 돈이 있는 분들은 여기만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분들은. 예. 산다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는 거의 불황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요. 좋은 가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현지에 직접 가셔서 룰루레몬 줄 서서. 굉장히 매장에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룰루레몬 그러니까 같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라도 이렇게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체감을 네,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된 룰루레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패권전쟁 ETF라고도 할 수 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정반구글에서 얻었는데 저희 ETF는 오타쿠 ETF입니다. 글로벌 프론티어 클린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중국 태양광이 수입품 ETF. 제가 제안하고 싶은 ETF는 미용 성형 서울 ETF. 집값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ETF로 만들면 그렇게 평균하면은 평균에 미달하는 ETF가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상.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 기분이 약간 좀 나쁘진 않을까. 야, 아이디어 멋지잖아요. 투자 위드 스타. 네, 투자 with the star. 뭐 투자도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네, 투자.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영상을.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저기 광고에 우리
정말 활약을 해주셨다는 장우석 부사장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슈카님만 보이네요. 아, 여러분들 아직도 믿겼는지 모릅니까? 많이 보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 제 뜻을 기대하도록 모르시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7시 합니다. 예. 한프로TV에서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룰루레몬 실적 얘기했었는데 정말 체감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지난주 주말에 그 커네티컷에 이제 네. 상점을 쭉 지나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룰루레몬만 그냥 꽉 찼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네.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려는 사람, 그냥 애플보다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2%인가 증가했죠. 가이던스도 높이고 그래서 진짜 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저희 주위 저도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그 남성복을 세일을 해서 바지를 하나 샀는데 네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되게 그 사시는 분들 사용하는 분들마다 좀 고가긴 하지만 네. 다 그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역시 그 제품을 써보고 경험을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룰루레몬 매장이 어. 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강남 어디 백화점에도 있군요. 있고. 거기도 줄을 서나요? 사람들 많아서? 줄 서는 건 못 봤던 줄 서는 것 못 같아요. 봤다. 예, 줄 서는 우리나라 분들은 직구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구로 직구죠. 해서 네.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룰루레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식 사기 전에 한번 체험을 사지 않아도 가서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체험을 네.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 이남우 좋은 주식 연구소 콘텐츠의 인기가 날로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제 올리셨던 국민연금 해외 비중 이 영상 보고 왔거든요. 네. 네네. 인터뷰 계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2개를 이제 올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네. 해외 주식 비중을 현재 28%에서 40%로 전격적으로 올린다. 근데 어느 정도 올리는 거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조금 더 그 비중을 높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결국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한테도 그 팩트를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연금이라는 국민연금도 이제 해외 비중을 높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배경하고 설명을 드렸고, 왜냐하면 네. 많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국민연금 그 가입자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이제 올리는 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칭 슈퍼개미라고 서로 얘기하는 분들 별로 안 믿어요. 그분이 뭐 진짜 돈이 있는지 진짜 슈퍼개미인지는 모르는데 진짜 검증이 되고 숫자로 확인된 가장 성공한 개인 투자가 네.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을 네, 네. 모셔서 이제 내일 올라가는데 이분은 2015년에 5% 지분 취득하면 공시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2천억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성과도 좋고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주신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지분을 취득하냐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면 항상 뭐든지 망친다. 그래서 일단 아주 조금 주식을 사고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3년, 4년 관망을 한대요. 점진적으로 사고. 그래서 이분은 뭐 20년 이상 들고 있던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투자에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급하게 덤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실제 종목 몇 가지를 갖고 저희가 또 예로 그분이 왜 좋게 보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많이 배웠고 아주 재미있는 그 영상입니다. 네. 영상 토요일 네, 내일 업로드? 올라갑니다. 네, 내일 네.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네, 구독하셔서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부터 좀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시장 관련해서 이분의 발언이 약간 또 좀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셨어요? 월가의 황제라는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드가 뭐 지난 몇 달 사이에 경제 관련돼서 밀당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시장의 임팩트는 이분이 미국의 최대의 금융기관의 수장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파웰보다도 경험이 더 많고 이분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주목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워낙 화두니까 이 파월의 의장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근데 이분이 1분기 실적이 발표될 4월 말에는 상당히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충당금도 좀 쌓았죠. 근데 지난주에 JP 모건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오히려 이자 순이익을 상향 조정을 하고 소비자가 강해서 경기 리스크는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분이 이제 그저껜가 이제 발언을 했을 때 조금 본인의 의도와는 틀리게 너무 미국 경기를 낙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본인이 약간 또 그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장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 유가가 150에서 17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분 얘기를 쭉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폭풍이 다가오는데 이게 허리케인급인지 일상적인 폭풍인지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채권을 본격적으로 매각할 거 아니에요.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QT를 연준이 하는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제 그러한 지금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도 예견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끝에 얘기한 게 bright cloud 상당히 그 아름다운 구름들이 여기 또 반면에 있는데 소비자들은 상당히 건전하고 고용 시장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이 내용을 보고 맥락을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시장에서 이분이 되게 또 경계의 목소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분 얘기 때문에 주초에 조금 빠졌었죠, 맞아요. 약간. 보도된 내용에는 사실 이게 허리케인급의 샌디다 하고 이렇게 방점을 둔 것처럼 이렇게 헤드라인도 많이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기자들이 끝에까지 안 읽었겠죠. 내용에 보면은 이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그러니까 했던 실제 여기 겁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반면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네. 그 미국 경기 관련된 요소도 많아서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분이 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제 헤드라인만 보고 주요 그 몇 주만 읽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제이미 다이먼 성향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워낙 뭐 예. 그 성공한 그 은행 경영자고 그다음에 실제 뭐 올해랑 내년에 은행 기본 비즈니스를 좋게 본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오면 은행 비즈니스의 여신이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본 가정을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만 그걸 베이스 케이스로 보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네. 좀 정정해드릴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이남우 교수님이 룰루레몬의 레깅스를 구입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레깅스 아니 통화도시도 룰루레몬에는요. 아니고요. 뭐 입으실 수도 있죠. 입을 수 있죠. 있는데. 일반적인 뭐 재킷, 팬츠, 그러니까 레깅스 말고 팬츠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제품들이 그런 류가 많이 없어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 드립니다. 레깅스 혹시? 바지가 예. 통이 큰 넉넉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미국 경기나 현재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와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한 금융 비용이 지금 최근에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그런 금융 경제 뉴스가 뭐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네. 뉴스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 그 CNBC에서 어느 한 그 전문가를 이제 그 불러서 실제 계산을 한 건데 3년 전인 2019년에 이제 미국 평균 집값이 30만 달러였는데 그때 금리가 4.3% 모기지 금리가 그래서 매달 원금하고 이자 상환 그 하는 것이 1,200달러. 미국은 무조건 원금을 같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년에 2020년 최근에 보면 집값이 한 40만 달러가 넘었고 금리가 이제 5.5% 이제
5%를 돌파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담이 거의 $2,000니까 보통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주택금융 비용이 67%나 급증을 했으니까 최근에 휘발유값도 올라가서 얼마만큼 서민들이 되게 어려운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실제 이러한 그 걱정 때문에 주택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반기쯤 꺾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최근 4월부터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총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자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꼭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 예. 네. 자, 이 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상하이 봉쇄 요 부분이 사실 다 바로미터인 유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죠. 과연 그렇죠. 이 뭐 궁금한 이슈 네, 관련해서는 네, 또 네. 어떻게 해결이 예. 될지가 예, 궁금한데 확실히 풀린 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해는 이제 거의 90% 이상 네. 2,500만 인구를 가진 뭐 중국의 최대 도시죠. 90% 이상 풀렸다고 하고 여기 이제 사진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의 아주 경쾌한 연기하시는 사진인데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경기가 다시 또 본격 가동이 되면 유가의 그 기름에 대한 수요 이러한 이제 경기를 자극하는 면도 있지만 이제 공급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어서 실제 그 국내에서는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한 3, 4일 전에 폭스콘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그 제품을 제일 많이 생산 조립하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여기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급망 문제 이런 것을 거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을 이 회사 회장이 연례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플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매출 차질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실제 전체 IT에 대한 그런 비관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플 반도체 회사들 전반적으로 다 호재성 뉴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북경은 다시 또 이제 봉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만 상해 지역이라도 그다음에 이제 일부 다른 지역도 결국 시차를 두고 봉쇄하는 것이 풀릴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시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뭐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이제 폭스콘이 이런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성 뉴스 관련해서 이제 쫙 연결해서 우리 빅테크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또 어제 메타의 주가를 상승하게 만든 이분이 사임한 게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그동안 일을 그다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뭐 그 이제 그 어제 가장 실제 미국에서 큰 뉴스는 처음에는 네. 그 셰릴 샌드버그가 메타 페이스북에서 14년 만에 이제 퇴사를 전격적으로 하는 게 큰 뉴스였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이제 50대예요. 그래서 2인자지만 보통 2인자보다는 틀린 뭐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소식통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그 저커버그 창업자랑 셰릴 샌드버그가 둘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 많은 의사결정을 할 정도로 2인자 이상의 2인자인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제 결국 그 회사가 발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수록 그 새로운 피가 이제 그 수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피가 최고 경영자 레벨에 별로 메타에 공급이 안 됐었는데 실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돼서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분이 거의 뭐 천재에 가까운 뭐 하버드 학부 MBA를 최우등 졸업하고 구글에서도 아주 뭐 잘 나가는 사람을 저커버그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물러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한테 나쁘진 않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된다는 얘기고 새로 후임으로 결정이 난 자비의 올리바니아 스페인 계통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엔지니어인데 스탠포드에서 MBA를 하고 한 15년 페이스북에서 했는데 약간 발탁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셰릴 샌드버그랑 비슷한 랭크에 있던 아주 최고위 사장급 임원보다는 한 단계 낮은 사람을 발탁 인사를 해서 그런 그 성장 전략을 새로 짜겠다 이제 그런 의도고. 그래서 아마 어제 결국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메타가. 근데 실제 이제 그 회사가 그런 것 같아요. 구글도 그렇고 많은 회사가 초기 단계에서 좀 커지면서
특히 저커버그는 이제 20대 때 회사를 막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들어가서 좀 경영을 코칭을 해주는데 그걸 어덜트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실제 저커버그가 2008년에 구글에서 진짜 잘 나가던 셰릴 샌드버그를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쿨한 것만 추구하던 페이스북을 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오래 근무한 지 오래가 됐고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저도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실제 한동안은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 CEO로 간다. 뭐 그런 다양한 얘기가 많았는데 그다음에 뭐 정치권의 그 콜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니까. 근데 일단 사회이사로 이제 전환을 해서 비상임 근무를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는 이제 내려놓는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 구글을 보면 여기 그 레리 페이지, 서기 브린이 점점점 그 공식적인 업무를 자리를 내놓고 그 다음에 한동안 에릭 슈미트라는 아주 그 경험이 많은 노련한 CEO가 경험을 해서 회사를 좀 자리를 틀을 갖춘 다음에 여기 현재 CEO를 하는 순다 피차이 인도계 출신을 구글 사장을 시켰다가 전체 지금 총괄 CEO를 하고 그와 동시에 모건 스탠리에서 넘버 2 역할을 했던 루스 포렛을 영입을 CFO로 해서 진짜 구글은 그 인력이 최고 인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메타가 이런 모습을 그동안 못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저커버그의 본인이 창업자고 그다음에 뭐 의결권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본인이 물러날 일리는 없죠. 그리고 본인이 있는 게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셰릴 샌드버그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상황은 다른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메타의 또 실적과 그렇죠.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일단 오늘 밤 사이에는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받아들여서 좀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서 박 팀장 좋았겠어요? 네, 좋았겠죠. 네, 올라서. 오늘 근데 이제 아침에-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좀 올라가다 또 빠지고 하는 모습이 나와갖고 약간 안타까운데 하여간 네. 오늘부터 올라가겠죠. 네, 좋은 네. 소식 들려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견을 좀 하향했네요. 그러니까 실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메타, 구글, 스냅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아마존까지 이익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팩트를 눈으로 확인하고 뒤늦게 하향 조정, 상향 조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히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바닥을 좀 이런 그 종목들의 그 주가 바닥을 확인을 해주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미리 발빠르게 애널리스트가 조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뭐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의 그 하향 조정 폭도 뭐 한 자리 1에서 한 4%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메타건 구글 알파벳이건 수익성이 여전히 되게 높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금 전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회사가 이익을 하향 조정하다니라는 그런 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그러니까 평가하셨는지.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진짜 뛰어난 사람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그 상장사가 경영진이 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의 어떤 기대 수준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알파벳 구글 같은 데가 그 작년 동기보다 원달러가 아니라 달러 대비 다른 통화가 3% 맞아요. 강세가 돼서 그러니까 강세가 돼서 이제 매출액이 한 3% 정도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실제 이미 애플은 2분기 매출액이 한 40억에서 80억 달러 차질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공급망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5월 말까지 실적을 추정을 기준으로 달러가 이렇게 강세이니까 매출액이 한 1% 정도
깎이고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순이익은 조금 1%보다 더 많이 덜 나오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그 좀 불확실성을 해소를 시켰고 실제 그 환의 충격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실제 실적이 좀 덜 나와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이미 가이던스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없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역시 늘 경영진이 되게 시장하고 교감도 잘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1 환율을 놓고 그것이 마치 외국인이 그것만 보고 우리나라 주가를 투자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식을 똑같은 달러 금액으로 살 수도 있고 수출업체들은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1 환율과 외국인 투자가의 움직임을 결부시키는 것은 되게 좀 나이브한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고 기업이 가령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그 장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매출액의 뭐 50% 애플 같은 프라이싱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제품 가격을 달러로 좀 올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변수긴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그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이번 주에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회사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나가라. 뭐 이런.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좀 역행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네. 오히려 권장하고 있고 네. 사실 그런 자유로운 예, 분위기에서 예,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예, 걸 예, 알고 예. 있는데 지금 준비해주신 자료도 유연한 근무제도라 하면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제가 그 미국 잠깐 다녀온 다음에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이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근무제도가 영구히 자리를 잡는 네.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사회적인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일론 마스크 이제 그 테슬라 CEO는 최소한 주 40시간을 근무를 안 하면 주 40시간이라는 거는 하루 8시간이니까 점심시간 풀로 빼면 하라는 거죠? 풀 안 하면 네가 그 우리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약간 좀 우리 보수 그러한 좀 그 아저씨 엉덩이 같은 붙이고 바람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랑 테슬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회사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 회사거든요. 우리가 빅테크에서도 보면 그 애플 같은 데는 하드웨어를 아주 잘하고 하드웨어 중심인데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능력이 있는 데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 같은 데, 구글 같은 데는 충분히 유연한 근무 제도로 갈 수 있고 하드웨어를 하는 데들은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하드웨어 담당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출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틀린데 우리 이제 일론 마스크 이분의 특징이 항상 자신 있게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예외도 있다. 아주 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내가 개인별로 승인을 하겠다. 이제 뭐 하라는 얘기인지 안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확실히 그 강요가 되고 집행이 된다면 테슬라가 한 8, 9% 그 인력을 전문 인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을 빼앗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몇 년 사이에 한 20%까지 인력 노출, 인력의 그 이탈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의 자신감이기도 하고 아주 그 뭐 돌출 발언이어서 뭐 상당히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회사니까 우리가 플랫폼 기업하고는 좀 틀린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52시간, 60몇 시간도 하는데 40시간 고 해라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 40시간 이 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뭐 하드웨어 담당한 테슬라 직원들 중에서는 나의 능력을 인정 못 받으면 난 떠나겠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서 큰 리스크죠. 예, 과연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연세대학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물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그 재킷 혹시 룰루레몬 아니죠?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 별 자꾸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냥 저렴입니다, 저렴. 아니, 그 저희가 오늘 룰루레몬 실적 얘기하면서 네. 이남우 교수님이 룰루레몬 팬츠 구입하셨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많은 분들이 룰루레몬을 레깅스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오해를- 딴 건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재킷은 그거 아니고요. 이런 재킷은 안 나오고요. 네. 룰루레몬이요. 네. 많은 분들이 여성 레깅스를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제 뭐든지 동일 점포 매출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있고 온라인도 있는데 물론 네. 오늘 동일 점포 매출에서 온라인이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많이 팔린 거죠, 그만큼요. 또 하나가 이제 남성 여성이 있는데요. 2019년 대비요. 네. 그러니까 2019년 대비라는 것은 팬데믹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어났다, 2년 전부터 늘어났다는 것은 솔직히 그냥 애들이 하는 얘기고 2019년 대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죠. 다 보긴 봤지만 여성복이 한 28%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2019년 대비요. 네. 남성이 35%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물론 남성이 아직 규모가 작죠.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별거 아니지만 증가폭은 훨씬 크고요. 그거 제가 10대들의 그 어떤 트렌드 조사를 많이 보잖아요. 한 5년 연속으로요. 매 분기 1년에 2번씩 하는 5년 연속으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새로 입기 시작한 브랜드는 룰레몬 여성 무조건 1등입니다. 그 트렌드를 보더라도 레깅스란 브랜드 그 트렌드가 1등인데 요번에 아주 특이한 게 나타났습니다. 2022년 봄에 파이퍼 샌들러에서 조사한 거 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큰 것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거는 저희가 미줌에서 따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성이 제일 새로 사기 시작한 거 물론 1등은 여전히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있는데요. 5등까지 발표됐는데 처음으로 3등에 올라온 게 룰루레몬입니다. 10대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 말고도 세상은 많이 넓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안 보는 것들은 잘 매매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에너지 기업은 투자하기 쉽지 않고 네. 아무리 뭐 NRG 에너지나 유틸리티 이런 게 좋더라도 매매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리츠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거나 조금 더 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의 변화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갑자기 물어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 교수님 여도운 앵커 말 따뜻하게 받아 세상 제일 따뜻하신 분입니다. 예, 제가 따뜻하게 반대했네요. 세상 제일 따뜻한 분이니까 제가 여돈 여러분. 앵커를 본 지가 예. 10년이 넘었는데 그 첫날부터 좋아했어요. 갑자기 고백하지 마시고요. 자, 지수 상황 네.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서 그 이남우 교수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사실 그 제가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포맷이 있어요. 네. 3대 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보여드리는 게 있고 그냥 나름대로 되게 타이틀 잡죠. 3대 지수 3일 만에 반등 성공했는데 오늘 보여주면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죠. 마이크로소프트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이남우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침에 오늘 이렇게 급락기로 출발했습니다. 네. 3% 가까이 출발했다가 훅 해보면서 거의 오늘 종가 고가로 끝났죠.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험인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앞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제 그 모 기업들 몇 개가 이익에 대한 전망을 못 맞춘 거 그냥 괜찮다. 그렇지만 매출 전망을 이렇게 허무하게 못 맞춘 애들은 뭔가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업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했던 거가 모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소위 1, 2, 3, 4번 우리가 분류 중에서는 4번이죠. 4번. 네, 그거 많이들 아시는 기업들입니다. 무슨
무슨 파이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못 맞췄어요. 근데 이번에 소위 2조 달러면 이게 오늘 뭐 1,200원, 300원 하면 얼마입니까? 2조 5천억 조에 2,500조의 회사잖아요. 이게다가 네. 세계 시가총액 3위일 텐데요. 오늘 정말 위험을 보여줬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공시는 에드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드가. 에드가. 예, 미국 주식 조금 이제 초보분들은 안 보시지만 조금 공부 좀 하시고 찾아보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검색하시고 좀 특히 뭐라고 합니까 좀 콘트 이런 거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이트가 에드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에드가 사이트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위원회 보면 이제 우리는 모든 기업들 통계에서 보는 다트. 네, 다트가 미국은 에드가입니다. 에드가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는 것이 이게 앞서 이남호 교수도 보여드렸는데 딱 2만 면이거든요. 네. 딱 2만 면. 이런 것들이 스스로 딱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 달 전에 이미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분기에 3% 정도 매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또 낮춘 거거든요. 보시면 딱 이겁니다. 요 가이던스가 있고 요번에 낮춘 겁니다. 요번에 새로 리바이즈 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다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저는 주주와의 소통이라고 진짜 보고 있고 교감이라고 보고 있고 어찌 보면 자신감이죠. 전 진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다 본받아 보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에 영향하면서 주당이익도 낮추고 매출도 낮추고 월가의 컨센서스는 낮췄습니다. 이 결과는 뭐로 나타날 거냐면 오늘 벌써 한 군데선 그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근데 아마 목표 주가 오늘 줄 하향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엄청 많이 낮추진 않고 뭐 5에서 10%, 5% 정도 낮추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오늘의 현상은 딱 주가를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 다 회복하면서 끝났는데 이게 바로 물론 이게 자체가 엄청 플러스 요인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자료지만 그만큼 시장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얘기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2달 전부터 자주 말씀드렸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달러 매출이 남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아니라 애플도 얘기했죠. 애플도 수치 얘기했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팀 쿡이 경고했고요. 구글도 CFO가 얘기했고요. 마침 그 죄송합니다. 그 마크 베니오프도 그 얘기한 거예요. 어저께 얘기한 거거든요. 세일즈포스도 이번에 약간 이런 달러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건 다 아실 겁니다.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S&P 500 기업의 해외 매출은 40%입니다. 그림 보여드리면 미국 매출이 60%고 전체고 해외 매출이 인터내셔널이 40% 매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극히 일부에서는 전 세계 해외 주식 투자 한꺼번에 포트폴리오 하는 이거 하나만 사더라도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논리를 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돌아가신 존 보글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뱅가드 펀드를 만들었던 존 보글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면서 S&P 500 기업만 투자하면 전 세계 투자하는 거랑 같은 거다. 왜? 해외 비중이 40%나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한 4주 전에도 한번 저희가 주말 라이브 때 한번 특집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 지금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거가 미국 기업의 통계의 힘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전체 보는 방법입니다. 이건 11개의 섹터가 되겠고요. 진한 거 있죠. 진하게 보이는 것이 남색 부분이 남색이 미국 매출 비중입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유틸리티겠죠. 거의 99%입니다. 98%가 미국 매출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미국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외 매출이 높은 거.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IT입니다. 불러들면 IT, 소재,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에는 딱 뭐가 들어가냐면 구글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구글, 넷플릭스 이런 거가 들어가겠고요. 에너지도 있고 헬스케어 등등 있는데 이쪽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얘기한 거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은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고 미국 전체 S&P 500 기업도 이번 분기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도 중요하고 달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달러의 방향성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한 번에 딱 되셨을 것 같아요. 됐죠. 오늘 뭐 달러 관련된 이야기 쭉 드렸고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 드렸는데 요 그림 두 가지로 예, 그렇죠. 이해 한 번에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아마존을 오늘 밤에 한 주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늘 왜요? 분할 내기 전에? 네. 왜 분할되면은 막 테슬라도 그랬고 막 저희 지인이 날개 붙잖아요. 저희 지인이 아마존 오랜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월요일 날 되면 월요일 나중에 보면 장고 보면 부자가 돼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식수가 늘어나서. 네, 딱 알더라고요 지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본인도 세상과 소통하고 살고 있다고 본다는 얘기, 안다는 네.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딱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밤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시잖아요. 네. 전 속으로 대답을 하면서 그냥 주린이네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더 오를지 내릴지를 누가 합니까?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오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음의 부자는 되겠죠. 마음의 부자. 왜냐하면 한 주가 20주가 되니까 풍족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전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얘기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미 바닥에서 또 20% 올라간 건 분명히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위에서 보면 3,000달러에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3,000달러 대비면 보면 여전히 15% 정도, 거의 17% 정도 아래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한 주가 있는지 20주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는 분은 언제라도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다만 오늘은 한 주 사면 이제 중요한 건 월요일 날 되면 20주로 바뀌었을 거니까 네. 그 정도 약간 또 기분 좋겠죠. 다만 이게 오늘 사갖고 월요일 날 올라가겠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할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예. 근데 통계는 올라갔죠, 교수님. 통계는 올라갔죠. 통계는 올라갔고 특히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발표하고 나서 17%, 20%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원래 찬스는 있겠죠. 예. 한 주에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하죠? 2,510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죠? 어쨌든 300만 원이 넘는 거. 그 정도 돈이 되는데. 산수가 말 안 되네요. 네. 마음의 부자는 제가 분명히 마음의 부자는 될 겁니다. 네. 아니 한 주가 20주로 나서 뭐 일단 기분 엄청 좋아지죠. 아니면 뭐 아마존을 사고 싶은데 그동안 뭐 수수점 거래로 사셨던 분들 그런 분도 혹은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20분의 1로 분할이 되니까 한 주 살게 그 소수점을 했던 증권사가 머리가 아프겠죠. 더 쪼개게 되니까 그 0.1을 이제 샀는데 빠지겠죠. 빠지는데 그분이 있는 상황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계산도 안 나오죠. 알아서 잘 하실 거고요. 알아서 하시겠죠. 네. 저희가 그것까지 고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투자 공간 관련된 콘텐츠 그거 말고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네네. 되겠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은 이게 어제 그제 계속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은 마크 베니오프의 성향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가 소위 소프트웨어를 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더 크지만 그래서 CRM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지금 수많은 것들이 쫓아오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CRM 같은 것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CRM이 그 세일즈포스닷컴 상당히 중요한 기업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 그 약간 요거까지 준비해 왔는데 먼저 이제 룰루레몬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하여튼 동일 점포 매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여성보다 남성 쪽 더 매출이 늘어났는데 딱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룰루레몬의 가격이 엄청 비싸진 거 저도 느꼈고 아마 이남우 교수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물건 값이 올라간 건 느끼셨을 텐데 이번에 CEO가 한 얘기가 딱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번역기를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구에서요. 투수들이 던질 때 뭔가 투수가 이상하면 부사장이 그 보크라 그러잖아요. 보크한다는 게 약간 멈칫했다 뭐 이상한 행동했어요. 에러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룰루레몬 커스터머들이 더 이상 보킹을 안 한다는 겁니다. 큰 비싼 가격에. 무슨 얘기냐면 비싼 가격이라고 멈칫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 그런 의미로 오늘 쓴 게 보크란 단어인데 제가 보크란 의미 제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은 원래도 본 적이 없는데 많이 쓰는 모양이죠 영어로. 그런데 보킹을 안 한다는 거가 딱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 진짜 좋아하고 브랜드 파워가 이런 거는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 가격이 얼마가 되든 너 좀 비싸면 못 사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룰루레몬이 중고거래 하겠고요. 멤버십을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만 먼저 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2번 연속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3분기랑 2분기는 상당히 안 좋게 발표했었습니다.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에서 뭐 좀 다들 인식하고 있다.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부사님 잠깐 좀 말씀해주세요. 이게 6월 10일까지거든요, 저희가. 네, 가정의 달 이벤트 6월 10일까지 연장됐죠.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공간 쌤에 있었던 8편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멤버십의 비용을 내면 다 들을 수 있고요. 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기타 영상 240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일은 저희가 주말 라이브 또 해야 되잖아요. 오늘 준비한 거 2개 있는데 오늘 또 일부러 많이 준비 안 했어요. 해봤자 오늘 잘립니다. 이남우 교수님 나오시는 날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신 내일 저희 오전 10시에 네, 저희 부사장님과 함께 오늘 못한 얘기 다 준비해서 내일도 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군요. 네. 뭔가 있죠. 내일 오전 네. 10시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주말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상승 마감으로 끝내서 네. 가볍게 이렇게 국장으로 토스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 못지않게 좀 강한 상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